선생님 혹시 수업하다가 갑자기 막 빠르게 수업하거나 혹은 가끔 그럴까봐 걱정돼서 수업 내용 다 촬영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올려주니까 혹시나 놓쳤다, 문제 풀다가 혹시 너무 빨라서 놓쳤다 하거나 하는 부분 있으면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근데 예비 중일이라서 사실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하는 중이에요. 원래는 더 빨리 할 때도 있는데 살짝 천천히 되게 친절한 모드로 하고 있어요. 볼게요. 함께 풀기 보시면 첫 번째 함께 풀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약수 중 두 번째로 작은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로 큰 수를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것의 약수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각각의 곱 2의 제곱과 3, 5 이것들의 약수를 찾아서 그 약수들을 곱해준 게 바로 약수가 되죠. 즉 무슨 뜻이냐면 2의 제곱의 약수는 1, 2의 제곱이 있고 3의 약수 1, 3, 5의 약수 1, 5예요. 여기 있는 애들을 골라서 곱해서 만드는 게 바로 약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 약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무조건 1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1단계에서 할 거예요. 1단계. 두 번째로 작은 수 찾아봅시다. 저기 있는 것들 중에 골라서 곱했을 때 가장 작게 나오는 놈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세 수 모두 다 1을 골라서 곱한 게 가장 작죠. 그 다음은 뭘 것 같아? 그치? 2의 제곱에 있던 2와 3의 약수 1, 5의 약수 1을 골라서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약수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수는 A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수 중 두 번째로 작은 수는 가장 작은 소인수가 됩니다. 인으로 A는 2. 지금 풀이 과정이 있는 서술형 훈련하기라서 서술형 훈련이라 선생님 이렇게 좀 적은 거예요. 그럼 2단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의 약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는 이라고 했어.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큰 수는 자기 자신이야. 약수 중에 가장 큰 거는 자기 자신이죠.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 여기 중에 하나를 빼면 되거든? 그런데 1을 빼는 게 아니라 1 말고 그 다음 작은 소인수가 2죠. 가장 작은 소인수. 2를 빼면 돼. 뺀다는 게 뺄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약수 중 두 번째로 큰 수를 찾으려면 여기서 가장 작은 소인수 2가 있어요. 그 가장 작은 소인수 2를 나눠줘야 돼. 2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소인수 2로 나눈 것이야. 따라서 B는 얼마가 돼요? 2로 나눠보시면 2의 제곱이 아니라 2 한 개가 되고 그 다음에 3 하나, 5 하나가 생기는 거죠.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0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는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단계에서 뭐 하래요? 3단계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가 2였고 B가 30이었어요. A 플러스 B 32 라고 해서 이제 3단계의 답을 적어주시고 마지막 정답에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그 아래쪽 함께 풀기 볼게요. 아래쪽에 함께 풀기를 보면 3의 a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와 540의 약수의 개수가 같을 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수는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540은 소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소인수분해를 직접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들 배웠죠. 그걸로 해준 다음에 이걸 거듭 제곱으로 해서 나타내보세요. 그것이 소인수분해니까. 다시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소인수분해 다 했나요? 자,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면 선생님이 원래 이거 안 해주는 게 맞는데 한 번만 도와줄게요. 이렇게 나눕시다. 5로 나눌 수 있으니까 5로 먼저 나눠볼게요.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8. 그리고 나서 다시 3으로 나눠볼게요. 3으로 나누면요. 36이죠. 또다시 3으로 나눠지고. 이거 나중에 암산할 수 있어요. 너희도. 다 암산으로 소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12고 또 3으로 나누면 4니까 4는 2로 나눠주면은 여기 있는 목까지 전부 다 이게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돼요. 2제곱, 3세제곱, 그 다음에 5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540의 약수의 개수 구할게요. 540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면 지수에 뭘 더해요? 1을 더해서 곱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수, 소인수가 지금 종류가 2, 3, 5 3개가 있는 건데 얘네들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줘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일단 540 약수개수 몇 개 나와요? 24개. 맞아. 약수개수는 24개가 나오고 선생님이 여기 개에다가 괄호를 친 이유는 개수라고 물어보잖아요. 수라고 물으면요. 끝에 수만 쓰면 돼. 근데 혹여나 이제 단위를 쓰지 않아서 불안하거나 할 수 있을까봐 단위를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서 쓴 거예요. 원래는 24라고 써도 맞는 거예요. 수라고 끝나면요. 그래서 수 24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고 그러면 처음에 있던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수 3의 a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것의 약수의 개수도 똑같이 24가 나와야 돼.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의 지수는 a예요. 1을 더해주고 5의 지수는 1이에요. 1을 더해주고 7의 지수는 3이에요. 1을 더해주고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540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24가 돼야 돼요. 이걸로 A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계산하면 2죠. 3 더하기 1 계산하면 4죠. 그러면 2랑 4 곱하면 8이란 말이야. 8이니까 요게 뭐가 돼야 되냐면 3이 되면 되는 거죠. 8, 3, 24니까. 그러면 이제 3단계에서 A 구하라고 했죠. A 얼마예요? 그치. 3단계. A 플러스 1이 3이 되어야 하므로 A는 2. 라고 해서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서술을 훈련하기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풀 시간을 좀 줄게요. 그러니까 서술형 훈련하기 좀 연습을 하고 나서 넘어갑시다. 금요일에 소인수분해 테스트 있습니다. 위클리 테스트 10문제. 21쪽에
자, 한번 도전해보세요. 5번과 6번이요. 21쪽에 5번, 6번 하고 세대 공약수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 힌트를 조금씩 우리 여기다 이렇게 볼게요.
아까 함께 풀기도 단계별로 나와 있었듯이 선생님은 이건 힌트를 주는 거야. 1단계로 먼저 80 소인수분해 해주시고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 이것을 바로 제곱인수, 제곱수라고 했었는데 그 제곱수의 특징 지난 시간에 한번 적고 했었을 거예요.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죠. 자, 그러면 2단계는 이제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곱할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이 2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1단계 80을 소인수분해하는 거는 괜찮아요. 소인수분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80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2의 4제곱 곱하기 5. 그치?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두 번째,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이제 제곱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5에다가 무언가를 더 곱해야 되는 거지. 무언가를 더 곱해서 이것이 바로 제곱수가 되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짝수가 아닌 애를 보고 그 애를 보충을 해줘야 돼. 채워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2는 이미 지수가 짝수가 완성이 돼 있고요. 5는 지수가 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가 반드시 최소한 1개는 들어가야 하고요. 꼭 들어가야 하는 놈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곱해져도 되는데 그 다른 걸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면 돼요. 1의 제곱이든 2의 제곱이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이렇게 자연수의 제곱이면 언제나 지수가 짝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꼴인 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5에다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곱해서 세 자리가 되게 하는 애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봅시다. 얘들아, 그러면은 최소한 이 수가 100 이상이어야 돼. 최소한 100이어야 되고 100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들어갈 자연수의 제곱이 어떤 것의 제곱부터 가능한지 생각해 볼게요. 자, 4의 제곱이 되잖아요. 4의 제곱이 16이에요. 5 곱하기 16은 세 자리가 되나? 아직 두 자리죠. 그러면 이제 4가 아니라 5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5의 제곱을 5에다가 곱하는 거야. 5의 제곱을 곱하면 25고 25 곱하기 2를 하면 세 자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의 제곱 가능하고요. 자연수에 5 들어가면 가능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5 곱하기 6의 제곱. 이것도 세 자리수 맞나요? 5 곱하기 7의 제곱은 어떨까? 이 7의 제곱이 49예요. 49 곱하기 5를 해도 세 자리수가 맞죠? 5 곱하기 8의 제곱도 들어가도 되나요? 5 곱하기 9의 제곱은요? 5 곱하기 10의 제곱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게? 문제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거는 가장 작은 또는 가장 큰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거예요.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작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는 얼마냐면 5 곱하기 5의 제곱, 즉 5의 세제곱을 한 값인 125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5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도 힌트를 줄 건데 아직 5번 정리 덜 됐을까 봐 5번부터 정리해주시고 6번은 힌트를 좀 줄게요.
볼까요? 6번이요. 180을 소인수분해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180 소인수분해 했겠죠? 180을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 그리고요 3의 제곱 그리고요 5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어요. 여기에서 5의 배수가 되는 수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것의 약수는 이 각각의 수의 약수들을 다 찾아 놓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골라서 곱해주면 그것이 약수가 됐다? 그렇다면 2의 제곱의 약수랑 3의 제곱의 약수가 있겠죠? 그러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의 약수만 찾아주면 5의 배수가 되는 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5의 배수가 되려면 이 5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약수가 1하고 5가 있는데 이 5를 꼭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 중에서 약수 구해준 다음에 거기에 이 5만 추가해주면 그게 바로 5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80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가 되는 수는 5 빼고 2개의 지금 소인수가 있단 말이야. 2랑 3이 있고요. 2의 제곱이 있고 3의 제곱이 있어요. 얘의 약수를 구해줘요. 이 약수를 구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5라는 애를 추가로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5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5를 곱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저 5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마지막에 어차피 5를 붙여서 5의 배수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만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 다 찾아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개수를 물었어요. 맞죠? 그러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만 구하면 돼. 5는 언제나 마지막에 곱해줄 거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이 개수는 2의 제곱하고 곱하기 3의 제곱 이 수의 약수의 개수랑 동일해요. 오 신경 쓰지 말라 했죠?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5는 마지막에 곱해줄 거다. 저 약수를 구해준 다음에. 그래서 2의 제곱과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와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잖아. 약수의 개수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이 180의 약수 중에 5의 배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인 거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 하나를 선생님 찾아볼게. 2 곱하기 3을 찾았어요. 이 약수인데 여기에다가 얘는 5를 갖고 있죠. 180은 소인수 5를 이렇게 곱하면 무조건 5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하고 3의 제곱을 꺼내왔어요. 약수로. 거기다 또 5를 곱하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 이 수의 약수의 개수랑 180의 약수 중에 5의 배수의 개수인 거랑 똑같다. 약수 개수 구해봅시다.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같은 거 5번이나 6번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서 혼자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조금 같이 해봤어요. 우리 월말 성취도 평가 있다고 얘기했죠. 월말 성취도 평가는 설날 전에 볼게요. 설 전에. 설날이 1월 마지막 주에 화, 수, 목이에요. 그럼 그 수요일은 없습니다. 수업이. 설날이 끼어있는 그 수요일은. 화수목이니까 월금 수업이죠 우리는.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을 볼게요. 설날 전 월요일. 정확한 거는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다시 공지를 해줄 거예요. 자, 이 여기 부분 오늘 숙제는 딱 정해줄게. 24쪽까지 숙제입니다. 이 뒤로 진도는 나가는데 숙제는 안 낼 거예요. 그래서 24쪽까지 숙제로 미리 말했어요. 이 뒤에는 진도만 나갑시다. 자, 우리 개념 정리 한번 할까요?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 이 부분이에요. 1학년 1학기 거 좀 학습한 귀찮은
않았었나? 그쵸? 그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 활용했어요? 그 과정에는 아마 활용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는 활용이 다행히 없어요. 활용 좀 막 몇 가지 막 그런 거 기억나죠? 막 사각형을 나눈다거나 나무를 쌓는다거나 그런 것들, 그죠? 그 엄마가 25개성이라 그거 산 거라고 했던데. 아 진짜? 네. 근데 있었어 그게? 그거 원래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 버스 출발하고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네. 아 제일 많이 풀었었어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이제 여기는 보면 없어요. 대신 그거는 있어. 똑같 분수를 뭐 자연수로 만드는 거 그 유형은 있습니다. 이렇게 26쪽입니다. 26쪽이고 여기에 최대 공약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 때 최대 공약수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렴풋이는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공약수가 뭐고 최대 공약수가 뭐였는지 좀 볼게요. 자, 오늘 하는 부분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라는 것인데 이걸 하기 전에 맨 먼저 서로소라는 것을 알려줄게요. 종종 서로소라는 용어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너희 혹시 친구들 사귈 때 그 친구 왜 좋아해? 친구 사귀면 왜 사귀어요?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사귀는 거 아닐까?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대화 주제나 이런 공통의 무언가가 있어서 친구를 한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들은. 그런데 안 친한 애들은 그런 게 좀 적죠. 대화를 할 기회도 좀 적고 대화를 했을 때 뭔가 공통의 얘기할 거리가 좀 적고 그래서 저 서로소라는 거는 마치 나의 안 친한 어색한 친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공통인 것이 적은 거야. 어떤 두 숫자가 있는데 그 두 숫자의 공통 부분이 적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7하고 14로 예를 들어볼게요. 7과 14 친해 보여 안 친해 보여? 7의 약수, 14의 약수 생각해보면 겹치는 게 2도 있죠? 겹치는 게 무려 2개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니라고 해요. 또 해볼게. 6과 8이 있어요. 6의 약수 생각해봅시다. 1, 2, 3, 6이 있고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는데 여기도 겹치는 약수가 몇 개 있어요? 2개.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6하고 이번에는 11을 볼게요. 어때요? 6하고 11. 6의 약수 1, 2, 3, 6 있었고 11의 약수는 1하고 11이 있어요. 겹치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 1밖에 없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바로 서로소예요. 공통인 약수가 1뿐인 애들을 서로소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 용어 소개할 건데 서로소가 나왔으니까 먼저 할게요. 공약수가 공통인 약수를 공약수라고 해요. 공약수가 1뿐인 어떤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고요. 이제 최대 공약수라는 용어를 배울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해요. 두 수의 가장 큰 공통인 약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즉, 약수가 겹치는 게 1밖에 없으면 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해요. 약수가 겹치는 게 1밖에 없는 것들. 여기 공약수라는 말과 최대 공약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공약수, 최대 공약수도 좀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생 때 학습했었습니다. 공약수는 무슨 약수냐면 공통인 약수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어떤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예요.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공약수라고 해요. 공약수. 그
그 공약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종종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줄여서 이니셜로 줄여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요. 뭔가 최고의라는 뜻이죠. 최고의 공통인. 이게 공통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수.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누는 수, 약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공통인 약수. 이 앞글자가 지금 현재 G라고 하죠. G. 그래서 앞으로 최대 공약수를 좀 줄여서 얘기할 때 선생님이 G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최대 공약수로 하겠지만 식으로 쓸 때는 저렇게 G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아래에는 예시를 좀 들어서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의 관계도 좀 볼 건데요. 이거는 땡땡하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직접 써보세요. 선생님이 12의 약수 땡땡이라고 놨고 18의 약수 땡땡이라고 놨고 12와 18의 공약수라고 땡땡이라고 놨고요. 직접 한번 써보는 거예요.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땡땡이라고 놓을 거니까 이 4개의 빈 공간을, 빈 자리를 한번 써보세요. 아마 저거 12의 약수나 18의 약수는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서 소인수분해하지 않고 거의 숫자가 작아서 직접 구했을 거예요. 약수 쭉 써보시고 또 약수 쭉 써보시고 공약수 쭉 써보시고 제일 큰 거 하나 써보시고 최대 공약수. 학교가 2월에 발표나죠. 학교 어디 갔지? 근데 보통 승아는 어디 갈까? 한강 애들이 작년 한강 애들 보면은 용강도 많이 갔고 뭐 집에 따라서 용산도 많이 갔더라고 남학생들은. 설림도 좀 가고. 그래서 제일 원하는 데는 어디예요? 언니도 신광이었잖아, 그쵸? 왜요? 신광이 많이 배정돼? 그쪽에서? 아니요. 그냥 신광 아니면 설리는 그래요? 그리고 지원이랑 희찬이는 용산 중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처에 따로 갈 데가 없어요. 그쵸? 작년 후암초 학생들도 그 한 학년 위에 형들이죠? 후암초 졸업생들은 다 용산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 근데 괜찮아요? 어때요? 용산 나쁘지 않아? 지금 우리 입학하면서 지금 싹 다 리모델링 있었어요. 오 진짜? 원래 괜찮은데? 운동장이 모래 운동장이었는데 잔디 인조잔디 쫙쫙 깔고 용산 좀 돈 많이 써준다. 오 좋다. 강당도 리모델링 중이라니까. 그래? 지금 위에 용산중 여기 학원 다니는 형아들은 오빠들은 형아들은 막
용산 쪽 탈용산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 좋은 학교를 탈용산하냐고 그랬었어. 리모델링하면 아주 좋지. 저거 해봤나요?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6개 나오는데 맞나요? 그 다음에 18의 약수도 1, 2, 3, 6, 9, 18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네. 공약수 한번 찾아볼게요. 공통인 약수 1, 2, 3, 6이고 최대 공약수는 바로 가장 큰 놈인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번 이렇게 약수를 다 찾아서 공약수를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이제 알려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관계 하나만 알아둬야 되는데 이들의 공약수는요. 이 최대 공약수 6의 약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라는 거 하나 좀 적어놓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최대 공약수의 성질.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약수를 직접 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최대 공약수만 구한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다 써주면 그것이 바로 공약수가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성질입니다.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유사하게 최소 공배수의 성질에서도 비슷하게 배울 거니까 최대 공약수의 성질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제발 어떻게 하라고? 공약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공약수를 저렇게 약수를 써서 하지 말라고.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그것의 약수를 구해주면 되고 일단 그러면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공약수의 개수. 예를 들어요. 48과 6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공약수 일일이 다 찾지 말라 그랬지. 공약수를 구하려면 누구의 약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약수 개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의 뭐를 구한다고? 약수의 개수. 그럼 이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알려준다 했죠. 최대 공약수를 딱 구해요. 그것의 약수 개수만 구하면 돼. 약수 개수는 앞에서 했습니다. 소인수분해에서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기. 그렇게 해서 공약수 개수를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야. 개념부터 선생님이 웬만하면 오른쪽에 안 쓰는데 어쩌다 보니 쓰게 되었어요. 최대 공약수 구하기입니다. 소인수분해 생각해보세요. 소인수분해 할 때 소인수분해 세 가지 방법 알려줬어요. 곱셈식으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가지치기에서 하는 법, 거꾸로 나누기에서 구하는 법 이렇게 있었는데 최대 공약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구할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소인수분해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에서 구하는 거 한번 예를 들게요. (24와)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등호를 쓴 이유는 직접 소인수분해를 해보라고 등호를 쓴 거예요.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24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요. 30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공약수를 찾는 방법,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공통인 약수여야 하니까 최대 공약수는 이 소인수가 똑같은 종류인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소인수 2가 있고요. 소인수 3도 둘 다 있는데 5는 30밖에 없죠. 그러면 24의 약수에 5는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공통되는 소인수를 선택해 주시고요. 공통되는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걸 택하냐 작은 걸 택하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24는 2가 3개나 있지만 30은 2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약수를 만들 때 2의 세제곱으로 약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해요. 그러면 지수가 같은 작은 것을 택해요. 24와 30의 선생님이 그냥 G라고 쓸게. 최대 공약수는 2의 세제곱 2, 지수가 더 작은 2를 선택하고 3은 어때요? 둘 다 한 개씩 있는 거니까 공약수에도 3이 있을 거예요. 최대 공약수에도. 5는 24에 없으니까 선택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이 되어서 6이 바로 24와 30의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이 첫 번째 방법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소인수분해 해서 소인수의 지수가 공통된 소인수여야 돼. 같거나 작은 것을 선택해서 곱해줘요. 그러면 바로 최대 공약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하나는 소인수가 있고 하나는 소인수가 없는 것은 안 돼요. 그런 거는 선택해주면 안 돼요. 이거 쓰지 마시고 지금 같이 볼게요. 84와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만 배웠으니까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84 소인수분해 한번 이제 도전해봐. 암산 도전해보세요. 84 소인수분해. 머릿속으로 생각해. 뭐 곱하기 뭔지 머릿속으로 계속 쪼개봐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말로 알겠어. 성공했나요? 이거 알 것 같은데. 얘기해보세요. 84만 알 것 같은데. 84 해보세요. 2의 제곱 어, 곱하기 3 곱하기 7? 맞습니다. 84 맞아요. 그 다음 60도 한번 얘들아 생각해봐. 60도 이제 머릿속으로 천천히 암산해보세요. 2의 2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맞습니다. 소인수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들아 이것의 84와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공통인 이 소인수를 먼저 택해야 돼요. 공통인 소인수가 2랑 3밖에 없죠. 이놈은 5가 없고 이놈은 7이 없기 때문에 그럼 2랑 3을 보시고 얘네는 마침 어때요? 지수가? 똑같네요. 그러면 똑같은 그것을 선택해주면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인수가 하나라도 없는 게 있으면 둘 중에 누군가가 없으면 선택을 안 합니다. 약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개인적으로 그냥 바로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두 번째가 쉬워요. 첫 번째는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주는 게 더 나아요. 거꾸로 나누기입니다. 했는데 그죠? 소인수분할 때 했는데 거꾸로 나누는데 소인수분해랑의 차이점은 소인수분해는 언제나 소인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소수로 나눠야 됐어요. 근데 얘는 소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눌 건데요.
어떻게 써주냐면 24랑 30을 이렇게 나란히 써주고요. 거꾸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 둘의 공약수로 3도 있고 뭐 2도 있고 있겠지만 뭐 6도 보이죠? 바로 6으로 나눠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네는 뭘로 나누고 싶니? 6으로 바로 나누고 싶죠? 빨리 구하려고. 6으로 바로 나눌게요. 이게 소인수분해랑 차이가 있어요. 이거 원래 소인수 아니잖아. 그런데 거꾸로 나누기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공약수로 소인수분해가 아니고 합소수가 아니라 합성수여도 돼요. 그러면 6으로 나누면 6, 4, 24고 6, 5, 30이고 이 끝에 끝난 애들이 지금 어떠냐면 처음에 했던 거. 안 친해. 무슨 수? 서로소가 될 때까지. 두 수가 몫이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눠줍니다. 그럼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눴어요.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누구냐면 왼쪽에 공약수 있죠. 왼쪽에 공약수.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돼요.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거야. 지금은 약간 무난하게 6으로 한 방에 나눴는데 여러 개로 나눌 때도 그렇게 돼요. 이거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얘를 2로 나눴다 라고 해봅시다. 2밖에 생각이 안 났어. 2로 나눴어요. 2로 나눴어요. 더 나눠지죠? 서로소 아니니까. 몇으로 나눠져요? 3으로 나누면 이제 서로소 됐죠? 최대 공약수는 마지막 거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싹 다 곱한 거. 여기 있는 수 싹 다 곱한 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돼요. 할 수 있겠지? 최대 공약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볼 겁니다. 29쪽이요. 29쪽에 대표유형 3번 정답 지어주세요. 대표유형 3번. 승아 있었어? 네. 그거 선생님 거 그래도 막 써, 얘들아. 너네 거 쓰면 좀 아까울 수도 있잖아. 막 쓰세요. 대표유형 3번만 지워주시고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제발 계산하지 말고 우리 방법 1 이용하면 되죠. 소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최대 공약수 구해보세요. 대표유형 3번. 이거 진짜 곱셈 하면 안 돼. 곱셈에서 다시 거꾸로 나누기 하면 안 돼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저렇게 세로로 쓰면 좀 편해서 세로를 일부러 썼고요.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공통인 소인수를 택하는데 소인수의 지수가 다르면 지수가 작은 것, 같으면 똑같은 것 이것을 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이 소인수 보세요. 2. 지수가 제일 작은 거 그냥 1이죠. 2의 1제곱 지수가 1인 것. 그 다음에 3 보세요. 3은 지수가 작은 거 뭐예요? 제곱이죠. 그래서 3의 제곱. 5는 선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되죠. 다른 애들은 약수로 5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문제에서 계산돼 있나요? 그냥 돼 있나요? 그냥 돼 있네요. 그러면 그냥 돼 있는 것 중에 2 곱하기 3의 제곱 찾아주면 3번이군요.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뒤에 되게 좋은 유형이 있어서 뒤에 있는 유형 잠깐 볼게요. 30쪽. 30쪽 대표 5, 6번 같이 할 거니까 지금 잠깐 지워보세요. 대표 5번하고 6번 같이 할 겁니다. 아, 여기 이것도 답이 나와 있어요. 아, 왜요? 안 그래요? 대표용 5, 6번만. 뭐 지우라고 하셔가지고. 대표용 5, 6번만 지울게요. 빨간색 왼쪽. 아. 대표용 5, 6번이요. 대표용 5번에 보면 n분의 72 분수고요. n분의 96도 분수인데 이 두 분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n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요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저 n이라는 애가 72랑 나눠서 약분을 해서 없어져 줘야 되지. 그리고 96이랑도 약분해서 없어져 줘야 돼요. 그러면 이 n이라는 수는 72와 96의 공약수가 돼야 하죠. 왜냐면 72의 약수도 되면서 96의 약수도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72와 96의 공약수긴 공약수인데 문제에서 가장 큰 n값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러면 공약수 중에 제일 큰 수를 뭐라고 하죠? 최대로. 그치. 그러면 이 n은 72와 96의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하고요.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 1, 2 이렇게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보세요. 대표형 5번에 n 값 구하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 구해보세요. 네? (72와 9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거꾸로 나눗셈을 한번 해볼 거예요. 70이랑 96을 동시에 나누는 것을 찾아볼 건데 선생님 그냥 8로 먼저 나눠볼게요. 8로 나눠주면 9가 되고 8로 나눠주면 12 맞나요? 더 나눠줍니다.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몇으로 나눌 수 있죠?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 3으로 나누면 4가 되어서 이제 서로소가 됐어요. 그럼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8 곱하기 3 즉 24. 가장 큰 n의 값은 24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그러면 저 분모가 분자의 약수여야 한다는 거. 그런데 똑같은
똑같은 n이기 때문에 공약수여야 하고 가장 큰 n을 구하자라고 하면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한다. 대표 문제 6번입니다. 대표 6번 보시면요. 어떤 자연수로 64를 나누면 1이 남고 86을 나누면 2가 남는다. 자, 이걸 가지고 64랑 86 가지고 최대 공약수 구하면 안 되고요. 요런 느낌이거든?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봐보세요. 64를 어떤 자연수로 나눴어요. 그랬는데 몫이 나오겠죠?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가 얼마가 남는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1이 남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저 남는 것만큼 빼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64개의 귤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A, 어떤 사람수라고 할게요. A를 사람수로 나눴는데 귤이 하나 남은 거야. 그럼 얘들아 그 남은 귤 버리면은 딱 나눠 떨어지겠지. 즉, 저 64에서 나머지 1을 빼면 64에서 나머지 1을 빼면 이제 나누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64 마이너스 1이 63이고요. 이 63의 약수가 돼야 돼. 누가? A가요. 맞죠? 나누어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다음 거 봅시다. 86을 나누면 2가 남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86을 똑같은 자연수로 나눴더니 몫이 나오고 이번에는 2개가 남은 거야. 귤이 2개 남은 거야. 그럼 남은 귤 갖다 버려버리면 딱 나눠 떨어지겠지. 즉, 그래서 86에서 남은 만큼 뺀 이 86 빼기 2의 약수가 돼요. 누가? A가. 맞죠? 그러면 64와 86으로 공약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만큼 뺀 64 빼기 1과 86 빼기 2의 공약수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그 자연수가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겠네? 그럼 그 자연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자연수는 64 마이너스 1, 즉 63과 86 마이너스 2, 8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한 것이 바로 A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연수. 그러면 A라고는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64랑 8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시고 (63이랑) (84를) 나눗셈을 이용해서 해보든 소인수분해를 해보든 하는데 사실 바로 구하는 거는 나눗셈이 편하긴 해요. 최대 공약수 구해보세요. 최대 공약수 구했나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요. 얼마가 나오니? 21이요. 그쵸? 그래서 이 자연수는 바로 21이 되고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남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맞아요. 지금 남아가지고 뺐잖아. 그 남은 만큼을 버린 거잖아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문제에서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추가를 해줘야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해줍니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남는다라고 하면 뺀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더한다. 라는 걸 꼭 상기해주고 문제 지금 선생님이 한번 살 훑어봤어. 남는 것만 있는지 부족한 게 나오는지. 근데 지금 부족한 게 안 보여가지고 부족하다 문제 지금 하나 풀어보고 싶거든요. 부족하다 있는 거. 문제를 만들어야 되나? 부족하다 하나 있는데. 어딨어요? 몇 쪽이에요? 30쪽 6B에 엄청 짧게 있다. 섞여서 하나 나와요. 이따 6B 해봅시다.
어떤 자연수로 80을 나누면 8이 남고 80 나누기 자연수로 했을 때 8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거 흰 색깔로 한 번만 다시 써줄게요. 아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80으로 나눴더니 8개가 남은 거죠. 그 8개를 없애라 라고 했어요. 그럼 80에서 8을 뺀 것의 약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자연수는 80에서 남은 것만큼 뺀 얘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자연수에 대한 조건이 76을 나누면 5가 부족하대요. 부족하니까 그 5를 보충해주면은 나눠 떨어진다는 거야. 즉 무슨 뜻이냐면 76 더하기 5를 한 수의 약수가 되는 거라서 76 더하기 5의 약수가 되기도 해요. 위에 있는 것의 약수이자 아래에 있는 것의 약수니까 어떤 것들의 공약수가 될 건데 그 공약수가 되는 것을 한번 봐볼게. 자, 이거 문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0 빼기 8을 하면 72고요. 76 더하기 5를 하면 81이어서 72와 81은 공약수가 그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연수가 되는데요. 자, 71과 81의 공약수라는 것은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겠지. 그럼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72와 81의 최대 공약수. 얼마 나오나요? 최대 공약수. 9 맞나요? 9 맞나요? 그러면 정답이 9여야 할까라는 거야.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 9면은 사실 공약수는 1도 되고요. 72와 81의 공약수는 9의 약수지. 9의 약수 1도 있고 3도 있고 9도 있는데 이거 셋 다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70 여기 문제에서 80을 1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76을 1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거나 부족할 수가 없죠. 1로 나누면 언제나 나누어 떨어지죠. 1 안 돼요. 3은 어떨까요? 80을 3으로 나누고 76을 3으로 나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머지를 보세요. 3으로 나눴는데 8이 남는다? 말이 돼요? 더 나눌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나누는 수가 3이 되면은 나머지 8이 더 크게 돼서 이렇게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거, 나누는 수로 가능한 거는 나누는 수로 가능한 것은 9밖에 없지 않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자연수는 바로 9 하나만 되는 거예요. 요것들은 다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보다 작은 수여서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자연수는 9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이제 최소 공배수를 잠깐 하고 최소 공배수 하고 숙제 여기 안 나간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까 1번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2번이 최대 공약수 구하기였죠. 3번은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공약수를 아까 뭐라고 적었었어요?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라고 적었었죠? 요 말에서 변형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공배수는 자연수의 공통인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 배수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배수는 끝없이 있죠. 우리 수가 끝이 없듯이. 공통인 배수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공통인 배수 중에 제일 작은 애는 하나만 있겠지. 그 제일 작은 애를 찾는 게 바로 최소 공배수예요.
왜 최소 공약수는 없을까? 왜 이런 거 말을 안 어차피 할까요? 1이니. 맞아요. 어차피 가장 작은 약수는 공통인 약수는 1이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최대 공배수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아까 말했어. 배수는 끝없이 있다라고.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 이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해요. 최소 공배수. 선생님 아까 공약수 줄여서 G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공배수도 최소 공배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greatest라고 해서 가장 큰을 의미했다면 이거는 최소한을 뜻하는 용어예요. 최소한. 최소한의 공통인 배수죠. 배수 영어로 뭘까? 약수는 아까 디바이저였어요. 배수는 뭘 것 같아요? 배수는 영어로 뭘까요? 어머. 아이고 애들이 감기랑 독감이 되게 엄청 많은가 봐. 주변에 친구들 방학해서 잘 모르나? 방학한 친구들은? 3과는 한 반에서 8명이 독감이 나와요. 엄청 유행이다. 근데 뉴스 보면은 더 심해질 거라고 블로그에 하던데. 독감이랑 감기가요? 3월에 계약하면. 그러겠다. 예방접종을 애들이 많이 안 하나? 하는데도 걸리는 건가? 네. 배수! 그리고요, 뭐 곱하다라고 할 때는 타임을 쓰기도 해요. 나중에 이거는 배울 거예요. 뭐 영어로 우리가 수학을 배울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맨 앞글자 보고 봐보세요. 아까는 G였었는데 이 맨 앞글자는 알파벳 L이에요. 그래서 L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아까 적었던 거랑 비슷한 걸로 적어볼게요.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되게 유치하고 뭔가 쉽지만 일단 이거 배수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4, 5개 적고 나서 점점점으로 생략하세요. 네 개, 5개 정도 적고 그냥 쭉 생략해. 점점점점 이렇게. 배수 쓸 때 앞으로 이렇게 생략하는 그 점점점도 적어줘야 돼요. 했나요? 봅시다. 8의 배수 몇 개 적어볼게요. 8, 2는 8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16, 24, 32, 40, 점점점. 12의 배수도요. 12, 24, 36, 48, 60, 점점점점. 8과 12의 공배수는
24 있고요. 여기에 덜 썼는데 48도 있고요. 24, 48, 72, 점점점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바로 24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최소 공배수가 24고요. 이 24의 배수들이 여기 공배수가 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아까 최대 공약수의 성질과 비슷하죠?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요.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두 수의 공배수는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한다. 마찬가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한다. 요거예요. 최소 공배수 관련 문제가 아직은 안 나오네. 조금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까지는 좀 해야지 뭔가를 더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최소 공배수 구하기. 얘들아, 우리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서요. 최소 공배수 구하기만 선생님이 아마 설명하고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여기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일단 개념만 오늘 나간 거예요. 구하기 방법이 두 개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도 두 개가 있고 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24와 60으로 한번 해볼게요. 소인수분해 해보실래요?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24 소인수분해 했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요. 60 소인수분해 했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맞나요? 네.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아, 배수라는 거는 뭔가를 곱해야 만들어지는 수죠. 그럼 24의 배수는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여기 24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여기에 또 무언가를 곱해야 24의 배수가 돼요. 그럼 이거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24의 배수는 이 3개랑 3 하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60의 배수는 어떨 것 같아? 여기다가 또 무언가를 이렇게 곱하면 이것이 60의 배수잖아요. 이 두 개, 3 하나, 5 하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들의 공배수를 구하고 싶어요. 24와 60의 공배수를 구하긴 구할 건데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60은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24는 무조건 이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더 큰 2의 세제곱 이거를 선택해줘야 돼. 그럼 3은 어떨까요? 지수가 똑같아요. 그냥 3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5는 선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24는 5가 없지만
60은 무조건 5가 필요해요. 여기다가 더 추가로 뭐가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5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이 5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60의 배수에는. 그래서 공통인 소인수가 아닌 것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수가 같거나 작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배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택해요. 그리고 공통인 소인수가 아닌 것도 택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11이 있는데 다른 놈은 11이 없어. 그래도 11을 선택해줘야 된다는 거야. 최소 공 배수를 구할 때는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거꾸로 나누기,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거꾸로 나누기 하는데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그 공약수만 곱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 공배수는 밑에 나오는 목까지 싹 다 곱해주는 거라서 한번 해보자. 24와 60을 똑같은 어떤 수로 나눌 거예요. 자, 보이는 거 바로 봅시다. 6 보이나요? 크게 나누고 싶지, 12로. 6으로 먼저 해볼게요. 6으로 나누면 6, 4, 24고 6, 10, 60이고요. 2로 또 나눠주면요. 2, 2, 4, 2, 50이어서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눠줘요. 서로소가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해주냐면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나온 이 나누는 수만 곱했는데 최소 공배수는 이 나누는 수랑 목까지 싹 다 곱해준 거, 이걸 곱한 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싹 다 곱해주면 돼요. 6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를 해주면 돼서 최소 공배수는 계산하면 12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나눗셈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꾸로 나눗셈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와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의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같이 보면서 할게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자, 여기 34쪽이에요. 이거 3개의 수일 때 조심할 점이에요. 34쪽이요. 34쪽 보였나요? 맨 오른쪽 아래 문제 있죠? 27, 30, 45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 요거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하래요. 요거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이거 초등학생 때 했었나? 거꾸로 나눗셈? 처음 이거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배울 때 나와요. 아, 그래요? 5학년 때 나오죠? 맞아, 너네가 이걸 배우고 나서 아마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할 거야. 통분을 배워서 그때. 27, 30, 45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가 있는지. 승아야, 뭘로 나눴니 처음에? 3. 3이요? 3으로 해볼게요. 3, 9, 27, 30, 30이고 3, 15, 45. 근데 여기서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어요.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하면 그냥 3이에요. 근데 최소 공배수는 달라요. 최소 공배수는 셋 중에 둘이라도 더 나눠지는 게 있죠. 둘이라도 더 나눠지는 게 있죠. 그러면 더 끝까지 나눗셈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최대 공약수는 구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니까 나눌 건데 누구랑 누구 택해서 나눌래요? 지원이 선택해봐. 누구랑 누구 더 나눠져? 10이랑 15? 10이랑 15 해볼까요? 이 둘 뭘로 나눠져요? 5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둘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눠지지 않는 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맞아요. 나눠지지 않는 놈은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근데 여기서 더 나누는 거 가능한데. 어딜까요? 9랑 3. 3으로 나눠지죠. 3으로 나누면요. 3, 3, 9가 되고 나눠지지 않는 2는 그대로 내려주고요. 3, 3으로 나누면 1이 돼서 이제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두 개 묶어서 나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합니다. 최소 공배수는 여기 있는 수뿐만이 아니라 나누는 수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싹 다 곱해준 게 최소 공배수라고 했어요. 한번 최소 공배수 구해보실래요? 히트는 얼마 나왔니? 270. 네, 맞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270이라고 해서 세 수를 나눌 때는 어떤 두 수를 택해서 또 나눠지면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숙제는 선생님 아까 말한 최대 공약수 전에 있던 마지막 그 소인수분해 끝나는 부분 있죠? 거기까지만 과제로 낼 거.